네, 22대 국회 두 번째이자 이재명 정부 첫 정기 국회가 잠시 후 2시에 개회해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새 정부 출범 3개월을 맞는 시점에서 여야는 각종 쟁점 법안과 청문회, 또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예산안, 국정감사 등을 놓고 강한 충돌이 예상됩니다. 정치직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잠시 후 2시에 22대 국회 두 번째 정기국회, 이재명 새 정부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작년에 이제 첫 번째 정기국회는 여소야대였고, 이번에 이제 지형이 바뀌었죠. 여대 야소의 이제 국회 상황에서 정기국회가, 개원을 하는데, 오늘 그 백혜련 의원이 사실 제안을 해서, 한복을 입자, K 콘텐츠 확산 차원에서 한복을 입자 이렇게 제안했고 우원식 의장도 동의를 해서 이렇게 전파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간 민주당의 입법을 이제 입법 독주다 이렇게 하면서 항의의 뜻으로 상복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오늘 자율 의상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어떤 모습이 연출이 될지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고 국회 개회. 뭐 다른 나라들도 국회 개회 시기에는 전통 의상도 입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어떤 모습이 나올지 이제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자, 우선 22대 두 번째 정기국회, 새 정부 들어 이제 3개월 만에 이제 이루어지는 정기국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방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한복 대 상복이 충돌하는 그런 정기국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의장이 한복을 입겠다라는 취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한류 열풍이 더 그렇습니다. 히트를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K 컨텐츠 의미를 좀 살려봐라라는 이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아이디어를 수용을 한 건데 여기에 반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는 이제 상복을 입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국민의힘에 좀 묻고 싶은 게 누가 죽었나 상복을 입는다는 게 만약에 죽었다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죽었을 텐데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했던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인데 상복을 입으려면은 국민의힘에서 이때 상복을 입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9월 정기국회는 당장 내일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는데 인사청문회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뭐 격돌하기 시작해서 정기국회 내내 격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글쎄요. 당장 크게 격돌할 법안으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이달 중에 처리하는 네, 일단은 9월 안에는 이제 반드시 처리하겠다. 정부 조직법. 이제 대통령 입장도 분명하고 그리고 또 민주당 정청래 대표 입장도 분명하기 때문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처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검찰청이라는 단어는 정부 조직법에서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란특별법 이 처리와 관련해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격돌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또 그리고 언론개혁과 관련된 법안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대법원 개혁 법안 이것도 이제 충분할 것 같고 개정안은 어떻게 되는 거? 그것도 이달 중에 할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죠.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특검이 지금 체포 영장과 관련해서 지금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도 결국은 여야가 아주 뜨겁게 격돌할 것으로 전망이 돼서 9월 정기국회는 뭐 곳곳에 지뢰밭이다, 전면전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흔한 말로 진짜 곳곳이 지뢰밭일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뇌관이 될 것 같습니까? 답을 드린다면은 상복을 입은 답을 드린다면은 의회 민주주의의 서거입니다. 의회 민주주의 서거를 상징하는 의미가 될 것 같고 가장 이제 충돌하는 부분들은 모든 사안들이 다 지금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검찰 개혁도 그렇죠. 검찰 개혁 누구를 위한 검찰 개혁이냐, 정말 국민들을 위한 검찰 개혁이냐 하는 부분들이고 또 뭐 내란 특별법 만들겠다, 내란 특별 재판부 만들겠다, 특별 재판부 인민재판부와 다름없는 그런 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이냐, 이것을 국민의힘에서 수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인 것이고, 또 이제 특검법 연장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검법 연장은 내년 선거, 지방선거를 겨냥한 특검법 연장이겠죠. 그런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그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예. 모든 것이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 입장에서는 초강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정기국회는 그동안 우리가 국회에서 보지 못한 그 정도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그냥 둔다 그러면은 민주당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인데, 그런 제동 없이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러면 야당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정기국회 좀 힘든 정기국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입법 독재 폭주가 될지, 아니면 민주당이 얘기하는 정상화의 길, 내란 종식의 어떤 길이 될지, 그런 부분도 국민들께서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정기국회 개막과 함께 아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주목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현역 의원 가운데는 구속영장 첫 청구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 싶은데, 특검팀이 일단 중앙지법원에서 그 체포동의안을 이제 받아서 법무부에 보냈고, 대통령 재가를 국회에 이제 접수되면 다음 주 화수 요때 이제 처리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은 원내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첫날은 이제 정청래 대표가 하고, 둘째 날은 이제 장동혁 대표가 하는 날인데, 장동혁 대표가 하는 날 아마 표결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어떻게 예상하시고, 이후의 전국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특검입니다. 검찰이 아니고. 특검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한 것은 이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9월 1일 날 체포동의안,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보고를 하면은 그 다음 날 표결해야 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정승절 기념식 행사에 참가하니까, 만약에 오늘 보고를 하게 되면 이제 9일날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되고요. 예. 그렇지 않고 9일날 본회의에 보고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날 10일날 체포동의안 표결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10일날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뭐 상당히 좀 묵살을 하려고 예. 이날 또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한 것 아니냐. 예, 그런 분석이 이렇게 나와요. 예. 권성동 의원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 문제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권성동 의원의 주장은 좀 맞지 않다. 그리고 본인이 주장하기를 나는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의사 일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본인이 태클을 거는 것은 좀 정당성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만약에 이제 표결 처리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가결이 될 것인가, 부결이 될 것인가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데, 개인적으로는 뭐 거의 100% 가결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이 의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100% 체포동의안 표결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남은 절차가 법원에서 구속 전에 피의자 영장 실질 심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판사가 구속을 해야 마땅하다. 판사가 이제 기각이냐,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영장을 인용이냐, 발부하면은 이거는 이제 구속이 되는 것이고, 예. 기각을 하면 이제 풀려나는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속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특검이 구속할 자신이 없으면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하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검이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통일교 2인자죠. 네. 윤모 본부장 1억 원을 줬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이 다이어리에 구체적으로 큰 거 한 장 서포트 예. 이렇게 또 써놨고요. 세 번째로는 이 윤모 본부장의 부인이 통일교회 재정국장인데, 네. 권성동 의원을 만나기 2시간 전에 이 상자에 돈을 넣어놨는데 그걸 또 사진으로 찍어놨는데 이게 이 부인의 휴대폰에서 발견이 됐단 알겠습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증거로 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가 인정을 한다면 예. 구속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혐의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전면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정 대변인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절차를 밟아갈 수는 밖에 없겠죠. 네. 없는데 이제 뭐 주요 내용들은 다 말씀을 하신 거고 권 의원은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인사는 갔지만은 받은 적은 없다는 것이고, 통일교 쪽에서도 한학자 총재가에는 이제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약간의 어감에서 조금 차이가 있죠. 지시한 적이 돈 준 적이 없다든가 아니고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권 의원에게 조금 불리한 부분이 아닌가 싶긴 한데 지금 사실은 이제 증거라는 것은 특별한 증거, 정확한 증거는 없는 것이고 지금 진술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달했다고 하는 윤 본부장의 진술 그리고 그 외에 사실은 윤 본부장이 진술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입니다. 증거라는 것이 뭐 사진이라고 했는데 사진이 그 정확한 권 의원에게 준 사진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영장 실질심사 통과는 당연히 뭐 민주당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숫자의 우위인 것이죠. 그래서 뭐 영장 실질심사에서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 부분 증거가 분명한지. 증거가 분명하지 않고 정황 증거만으로 이 부분을 만약에 구속영장을 발부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지금 속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조심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그 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받았다고 하면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향후 전국에 큰 그 뇌관이 될 만한 사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자,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동을 지난주에 연거푸 이렇게 제안을 했고, 아마 뭐 물밑에서 조율 중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렇게 딱히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민석 총리가 장동혁 대표를 이제 예방한 자리에서 한 16분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손을 잡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 김민석 총리는 조속히 협의가 좀 잘 이루어져서 좀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뭐 여야 지도부 회동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도 오케이 했는데, 다만 이제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까? 별도의 단독 1대1 회담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인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정 지도부 회동을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갔다 오면은 그 해외 순방의 결과를 공유를 합니다. 여야 지도자들과 함께. 그 이유는 여야 지도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결과를 알리고 또 궁금한 것은 질문을 하면 또 답변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정치적인 관행을 지금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정치적 조건을 걸면서 질질 끄는 거는 좀 모양새가 좋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은 이걸 협치 그리고 국민 통합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가 조건을 걸고 있으니까 또 김민석 총리까지 나서서 하고 있는 것도 대통령의 협치, 정치 복원 그리고 국민 통합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조건을 거는 것은 좀 명분에 맞지 않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과 1대1의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대통령이 총재를 겸직할 때는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지금은 그런 표현 자체가 맞지 않고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시절에 범죄자로 낙인 찍어가서 2년 동안 이 회동 자체를 안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 근데 총선에 참패하고서야 본인이 이제 아쉬우니까 이재명 대통령 당시 대표를 만나줬는데 이런 것에 비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석 달 만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거부를 하는 것은 명분에 맞지 않고 그리고 악수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대통령이 손을 내밀면 손 잡으면 악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거부하고 있는 조건을 걸고 있는 배경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자신의 정치적인 책임을 좀 올리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에 유리한 의제를 꼭 끼워 넣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으로 대정부 투쟁 명분으로 삼겠다는 것인데 1대1 영수회담을 고집하려면 먼저 본인이 해야 될 선결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겠다고 한 분이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1대1로 만나자라는 건 안 맞잖아요. 그럼 그 발언을 취소하고
1대1 회동을 제의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도부 회동도 뭐 성사가 어렵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협치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또 순방 성과를 갖다가 야당에 전달해주는 설명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하니까 3명 모아두면은 여야 대표를 모아서 같이 얘기하면은 모양새 참 좋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 입장, 특히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가서 그 설명만 듣고 나오느냐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뭐 대통령의 입장에서야 그의 이미지 메이킹이 좋겠지만은 장동혁 입장에서는 이미지 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는 그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뭐 어떤 대통령이 야당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정말 야당이 희망하는 답을 준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뭐 협치의 공간은 협치의 기회는 마련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기업인들을 만나가지고 기업인들 다 도와주겠다. 네. 기업인 여러분들이 국가 경제의 주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아서서는 또 노란봉투법 만들고 상법 개정하고 이렇게 기업을 옥죄는 법들을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에서 그게 이제 신뢰성에서 이제 지금 이제 금이 어느 정도 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이블에서는 좋게 얘기를 하면서 뒤로 돌아와서는 본인들의 챙길 것만 다 챙기고 그러면은 야당은 뭐냐? 그러면 야 들러리일 뿐이냐? 들러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우려가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3명이 뭐 여야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만나서 자리는 좋죠. 자리는 좋습니다만은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일단 여당이 야당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 뭐 그림자 취급하는데 그걸 갖다가 야당 대표가 그러면은 오라고 해서 당장 쉽게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복원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과정을 받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렇지 않은 가운데서 여당은 자기들 원하는 대로만 하자 그러면은 그게 끌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이 우선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지도부 회동 물밑 조율 결과 어떻게 나올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검찰 개혁을 둘러서 당정 간에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이견은 없다 이렇게 수습에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여당에서는 좀 신속하게 이제 하자는 입장인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은 좀 토론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하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소청, 검찰청이 없어지면서 공소청으로 가고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 이제 수사 기능을 이제 중수청에다가 놓는데 중수청을 이제 어디에 둘 것이냐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안 수사권을 좀 남겨둘지 말지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의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당 정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총체적으로 보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라는 총론에는 당정이 이견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매듭을 지었잖아요. 9월까지는 정부 조직법을 개정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검찰개혁 시스템을 안착시킬 것인가 라는 강론을 놓고는 지금 당 정간에 이견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성호 법무장관이 여러 가지 입장을 표명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 등 강경파가 정성호 법무장관을 공격하고 이문정 동부지검장도 공격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대통령께서 토론을 확실하게 좀 해라. 그래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안착을 시켜라. 라고 하면서 내가 직접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라고 개입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또 정청래 대표는 당 정대가 이견은 전혀 없다. 우리는 원보이스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디테일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구체적으로는 중수청을 그러면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이냐 아니면 행안부 산하에 둘 것이냐라는 부분 그리고 공소를 지게 하는 이 공소청의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검찰의 권한을 완전 박탈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수사 지휘권을 어느 정도 줄 것이냐. 글쎄요. 보안 수사권을 줄 것이냐. 아니면 전권을 다 넘길 것이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견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이익이 중요하니까 시간을 좀 갖고 하라.
라는 그런 입장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 일단 정부 조직은 9월 25일에 처리하겠다는 그런 목표인데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뭐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이제 주목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뭐 어디 이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인가 예. 이런 문제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국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는 예. 것입니다. 국민의 범죄 서비스를 위한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우리가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예. 그러면은 지금은 검찰에다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경찰에다 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없는 것인지 이런 네.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구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누가 피해를 보는 겁니까?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을 하는데 누구를 위한 개혁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본인들을 위한 개혁을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보니까 국민의 우려를 갖다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토론을 해야 된다.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좀 정리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강성지휘청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만 하겠다 그러는 것인데, 이 부분은 아마 당정 간에 큰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심에 국민을 바라보고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이십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